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성욱입니다. 달전 박사의 박승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박사님 안경도 좀 바뀌셨어요? 아니요. 옷이 바뀌었나? 옷이 바뀌었네요. 옷 새로 샀어요 이거? 아니요. 집에 있던 거. 이제 가을이잖아요. 중국 사람이니까 왜 옷이 좀 그래 핀노? 좀 국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대로 박사 TV에서 이번 30일에 엊그제 끝난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앞으로 예비 우리 공인중개사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내년 12월 2일 발표가 나면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로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우리 오늘 달천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꿈꾸시는 분과 이번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실 이런 분들은 정말 제대로 박사 TV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천 박사님, 이번에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코미디언 서경석 씨도 치고 최정한 씨라고 뭐 탤런트도 시험 치고 이 공인중개사가 뭐 인기 직업입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죠.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한건 뭐 딱 뭐 하면 뭐 주변에 월급이 나오는 이런 1,800. 뭐 이야기가 하는데 서울에도 이렇게 부산에도 실제로 0.9% 받습니까? 0.9%를 받죠. 저는 0.9% 중개를 해도 0.9%로 다 안 줍니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 중개 능력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손님을 기쁘게 해야지. 네, 그렇습니까? 자, 이번 30일에 엊그제 끝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34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이런 인원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능시험 치는 학생 수가 30 몇만이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30 몇만, 거의 1대1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인중개사 22회거든요. 우리 달천 박사님 몇 회입니까? 저는 24인 24? 내가 후배네요. 네, 모르겠어요. 24에 맞아요. 차렷. 이시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22에서 후배네. 아유. 제가 벌써 딴지도 벌써 한 10년이 다 됐는데. 내가 실무가 더 빨리 했는데. 실무는 빨리 했어요. 자, 공시험 빨리 따도 실무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 공인중개사 이번에 시험 치신 분들 중에 제가 시험 칠 때는 50대, 60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0대, 40대가 거의 50%가 넘어갔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 현상을 반영한 거죠. 이제 뭐 영끌처럼 젊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주식 투자 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하면 조금 낯설고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소규모 주식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알다시피 집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절실함을 반영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전국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열기가 뜨겁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부동산을 알아야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뭘 이렇게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장에서 부동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 박사? 무슨 사건요?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존에 계약했던 계약서까지 다 쓰셨던 분들이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이런 저는 상황이라고 그걸 있습니다. 상담 7번 상담받았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매도자가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1억이 올라버렸어요. 이런 기회현상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지금 다 일어나고 있네요. 참 지금 뭐 부산이 사실 너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보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막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부에서 규제가 나오거나 또 경매 시장에 또 오는 엄마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경매 시장은 이제 깔아앉은 이런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만났던 부동산 이야기하고 청약 이야기 하는데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지 않을까. 문제봐서 표현을 예전에 2002년인가 2000년에 바이코리아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코리아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렇죠. 계속 바이코리아 가지고 막 펀드도 넣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국식 인도차이나 펀드? 1년 2년인가 뒤에다가 싹 바이코리아가 완전 작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도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너무 폭탄 돌리기는 것 같이 너무 한 달 두 달에 1억 2억이 온다는 자체가 조금 너무 거품이
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예. 분들이 많이 좀 내려오셨다 하더라고요. 내려오셨는데. 부산이 너무 싸서 그런가 제발 좀 내려오지 마세요. 네. 아니 자 오늘 저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 네네. 자 우리 달치 박사님은 지금 24회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네. 지금 하신 지가 지금 한 6년째 네, 되고 6년. 있는데 네.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조금 합니다. 주로 주택이나 네. 빌라나 맨션이나 아니면 가격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이런 좀 저렴한 이런 서민적인 서민 주택을 사고 팔고 네. 또 상가를 또 전문으로 이렇게 중개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예비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서 이제는 뭐를 이제 만약에 다방 몇 개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합격했다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자격증을 합격했다는 것은 그냥 어떤 요건을 갖췄다는 것 뿐입니다. 아, 자격증을 따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다릅니다. 아, 실무와 실무 다릅니다. 이론은 운전면허증을 자격증을 따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다. 요건을 갖추고. 공인중개사 개설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 실무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바로 못 차립니까 그러면? 그럼 차리면 누구만 차리면 바로 망하는 거고. 바로 망할 수.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기존에 어떤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얻었다면 이제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전문 지식을 하면 각 개별법을 말하는 건데 본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경매를 통하면 민산집행법을 알아야 돼. 이 법 있죠. 이런 법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법을 지금 민법 지금 공부도 했는데 또 공부해야 법하고 돼요. 다른 이제 실무에 대한 법이 좀 다르죠. 아니 지금 시험 치신 분들은 이제 시험 다 끝나가 이제 해방감이 이제 공 끝났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또 말하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격증 나도 한두 달 되면 다 까먹었을 겁니다. 실무와 아니 이론은 뭐 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맨날 채널 공부하고 돈은 언제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우리 지금도 강의를 하면서 전문 지식을 갖춰야만이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두 번째 실무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실무 능력은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 능력. 아까 이제 일머리 능력. 일머리는 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하는 거 일머리 능력. 그다음에 협상 능력. 고객을 설득시킬 때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설득을 어떻게 하는지, 중개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특약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특약 활용하는 법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그 특약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고, 중개 사고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는지, 고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고객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법, 광고와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그거를? 그거는 자기가 혼자 뭐 독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학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교육기관 실전에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배우면 좋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이라면 반드시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 와서 실무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네.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는 그런 예비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대표님은 무슨 과목 가르치는 저는 뭐 상가 실무도 가르치고 있고 예. 부동산 가격 분석과 부동산 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는 라이센스를 따서 네. 차릴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었다고 하면 그 내실을 네. 이제 쌓아가지고 네. 이제 중개법이 필요한 이제 실무 교육을 네.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 네, 그럼 회피에서 하는 그 실무 교육 들으면 안 됩니까? 8시간 들을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듣는 교육은 그 본인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학문과 실무는 반드시 다르다는 거. 학문을 물론 기본적인 건 갖춰야 돼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이제 1, 2, 3, 4, 10을 모르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자격증 따면서 지상권이 뭔지 물건이 뭔지 채권이 뭔지 저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중개업을 할 때 이번처럼 계약이 많이 올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방법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해지를 실무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합의 해지를 어떻게 하고 약정 해지를 어떻게 하고 계약금에 대한 해지를 어떻게 하고 법정 해지를 어떻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해지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가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손님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이것들이 책에 나오지 않는 어떤 실무가 그래서 예비 공인중개사인데 지금 이제 부푼 가슴을 끊고 실망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것이 해줘야지. 아니고 해지 이야기라고 좀 기분 잡치는 이야기를 아니요. 자, 죄송한데요. 예, 하여튼 우리 공인중개 소장님들은 이제 합격이 되신 분들은 이제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 특히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 같은 곳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지식을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 연구소를 치시면 나오거든요. 아, 네이버에 네, 네이버에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 네, 치면 거기 이제 지도하고 다 나와요. 그럼 그게 뭐 밴드입니까? 아니면 뭐 밴드입니다. 카페입니까? 밴드입니다.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네네. 가입이 되고 네. 교육이 올라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 소장님들, 예비 공인중 소장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내가 도대체 어디에 중개업을 차려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다 하고 있죠. 그게 차립니까?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지도 중요하죠. 입지를 하기에 입지는 제가 항상 30%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 와야 뭐 입지라는 거 위치가 중요해요. 어떻게 입지를 선택하는 그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또 부동산을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종목을 뭘 할지가 또 중요하겠네. 네 가지 정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할 것인지, 분양권을 할 것인지, 네. 아파트를 할 것인지, 주택을 할 것인지, 토지를 할 것인지, 상가를 할 것인지, 난 이걸 결정해가지고 장소를 정해야 되겠네요. 어디에 해야 할지. 자기 역량이 맞는 핵심 그 전략의 물건을 선정해야죠.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어디에, 저 같은 경우는 상가의 70%, 네. 빌라의 뭐 20%, 오피스텔의 10%, 뭐 기타의 10%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자기가 상가 시장이라면 상가에서 60% 70%를 집중하고 나머지 20% 10%를 배분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계획 없이 그냥 한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비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은 자기가 어떤 종목의 중개업을 할 것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하고 자기 맞는 업종이 있어요. 맞는 업종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요거 차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요령이 있겠네요. 다 있죠. 장소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 네. 그 다음에 또 그 집주인과의 그런 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약 사항들. 그러니까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을 하는데 보통 세 가지 경우로 현장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권리금 계약을 합니다. 네. 권리금 양도 양수를 할 때 세 가지 경우가 어떨 때는 이렇게 권리금 양도 계약을 하고 어떨 때는 B 같은 경우를 하고 어떨 때는 C 같은 경우 업종에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변수에 따라서 A, B, C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공인중개사 실무 능력을 갖추는 거죠. 네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우리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7가지 중개사고가 있거든요. 내가 보통 고님 아니, 자, 그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외워가지고 자꾸 써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실제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 일단, 얘기를 해야지. 이분은 말을 하다 보면 항상 질문을 하면 답은 다른 데로 가기 아니, 때문에 뭐 이야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기 알아서 들어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1만 명 정도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 11만 명 공인중개사 중에서 밥을 먹고 사는 분, 이런 분은 불과 한 20%에서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참 내용판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먹지. 아닙니다. 요즘 2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가져가시는 분이 전체의 한 20-30%밖에 안 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직업은 빚종 개살구다. 뭐 사자긴 사자지만 공인 사자지만 참 어려운 일이고 참 살아남기가 힘든 모든 업종이 다 어렵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제 첫 발을 내디신 만큼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고 또 제대로 된 실무 교육을 받아서 정말 공인중개 창업해서 이 10% 20% 안에 들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중개에도 기술이 있거든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 그렇죠? 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큰 덩치 사람 때려 눕힐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중개 기술도 있고 계약부 기술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많이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행한 자와 하고 있는 자에게 물어봐야지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라. 이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혼하면 되겠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을 한 사람한테 이혼에 대한 고통과 힘을 물어봐야지. 자기가 그 개설 등록증 안 하고 집도 사고 팔고 하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 답이 없는 거죠. 예, 요거 한번 들어주시면, 예,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네. 5주 종합 특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성희 대표님이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넘버원 아카데미에서 10월 8일, 10월 10일 아마 이틀 동안 이제 개강을 시작해서 이 한 주에 3시간, 6시간 5주 강의네요. 네. 이 내용 보면 상가 실무 박성식, 분양권 또 제가 하고, 재개발 재건축 김부현 소장님,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김혜경 박사,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운영 및 실무
요걸 우리 김영은 박사가 하고 중개 계약서는 오늘 박성희 대표님이 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합격을 했으면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넘버원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5주 종합특강에 여러분 현장에 상위 1%가 되는 공인중개사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우리 예비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그런 우리 달천 박사님 모시고 이런 좋은 1% 상위 1%의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비법을 오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도움 많이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